계양구 소재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관련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입소자 대부분이 고령의 환자들인데요. 교차 감염 차단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근 김포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방역 당국이 차단 방역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 한해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자원순환정책 실현과 지역경제 회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대장 신도시 부지 일대에 사는 멸종 위기종의 대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계양구 소재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관련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해당 요양병원은 코호트 격리 중인데요. 입소자 대부분이 고령의 환자들인 만큼 교차 감염 차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계양구의 한 요양병원. 4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난 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해당 요양병원은 지난달 24일 진행한 1차 전수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진행한 2차 전수검사에서 직원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어 3일에는 입소자와 접촉자 등 4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일 해당 요양병원은 동일 집단 격리인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일부 확진자가 이송되면서 현재 요양병원 안에는 입소자와 직원 등 75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있는 확진자는 12명으로 모두 신장투석 환자입니다. 계양구는 신장투석 환자 특성상 이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음성 판정을 받은 다른 입소자들과는 격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부천의 한 요양병원도 집단 감염으로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입소자들이 확진자와 같은 층을 이용하다 보니 요양병원 내에서 교차 감염이 발생했고 결국 환자 47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이 중 27명은 요양병원에서 병상 이송을 기다리던 중 사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 등 코호트 격리시설에 대한 감염 관리가 미흡했다며 긴급 현장 대응팀을 파견해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때에는 확진자나 비확진자 둘 중 한 집단은 모두 외부로 전원시키고 동질적인 집단만 집단 격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런가 하면 조류 인플루엔자 AI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처음으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김포에서도 벌써 두 번째 확진 농가가 나왔는데요. 이번 AI 역시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차단 방역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상황 짚어보죠. 이세진 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김포에서는 새해 첫날부터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는데 지금 후속 조치가 얼마나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네, 김포 산란계 농장이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일입니다. 정밀 검사를 거쳐 고병원성인 H5N8형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농가가 확진을 받으면서 해당 농가는 물론이고 농가 반경 3km 안에 있는 농장에서 키우던 가금류도 예방 차원에서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농가 50여 곳 정도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지난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살처분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현재는 사후 처리 중인 걸로 파악됩니다. 이번에 살처분된 가금류는 100만 마리 정도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집계 중입니다. 김포에서는 지난달에도 고병원성 AI 확진을 받은 농가가 있었죠? 네, 김포에서만 벌써 두 번째 확진 사례인데요. 앞서 지난달 통진읍의 산란계 농가에서도 같은 종류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AI 확진을 받으면서 해당 농가뿐 아니라 주변 농가에서 키우던 가금류도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때도 60만 마리 정도가 살처분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새해에는 추가 확진 사례가 좀 나오지 않길 기대를 해봤는데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김포 외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확산세 좀 짚어볼까요? 네, 확진 농가는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확진을 받은 김포뿐 아니라 전북 부안과 경북 경주, 전북 고창, 전남 무안에서도 확진 농가가 나왔는데요. 올해 벌써 5농가가 추가되면서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는 국내 42곳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차단 방역을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AI 확진 농장 반경 3km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금류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고요.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에 대해서도 한 달 동안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일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생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가금 농장에도 7일 동안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김포의 경우 1일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 모든 가금 농장에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주변 농가로 확산되지 않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역에서도 차단 방역에 안간힘을 쏟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의 경우 거점 소독초소 1곳과 방역초소 6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농가를 오가는 차량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AI 특별 방역 상황실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접 지역인 인천 강화군 역시 지역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24시간 소독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 역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면서 축산농가 방문 차량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다만 방역 효과를 위해서는 농가들과 지역민들의 협조도 중요해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지역민들에게 철새 도래지나 가금 농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하고 있고 또 농가에도 소독을 강화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AI 확산 현황에 대해서 이세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산란계 농가 171곳을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농가들의 알 반출일이 주 2회로 한정되고 계란 운반 차량의 농가 출입을 막기 위한 농장 전용 환적장이 운영됩니다. 또 농가별로 주 2회 간이 검사가 실시되며 양성이 나오면 신속한 정밀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경기도에는 3,400여 개 농가가 닭과 오리 등 가금류 5,7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지난해 말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장신도시 부지 일대에 사는 멸종 위기종의 대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큽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시가 올해부터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상기후와 대기오염 등의 위기 속에 장기적으로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한국판 그린 뉴딜 사업입니다. 지난해 환경부 공모로 전국 100개 지자체가 참여해 부천시를 포함한 25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부천에는 환경교육기관인 그린 뉴딜 센터가 새롭게 들어서고 멸종 위기종의 대체 서식지 마련, 사물 인터넷 기반의 환경 통합 플랫폼과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등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특히 까치울역 인근 부천 공공주택지구 일대에는 대장신도시 내 멸종 위기종으로 꼽히는 금개구리 인공서식지도 추진됩니다. 이로써 부천시는 난항을 겪고 있는 멸종 위기종 대체 서식지 확보에 대한 걱정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개구리 등 맹꽁이 동물들을 포함해서 대체 서식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역곡지구 내에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 서식을 생태 복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도심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지역 시민사회는 여전히 우려가 큽니다. 대장신도시 일대에 서식 중인 금개구리 만여 마리. 도심 속 인공 보금자리는 또 다른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더라도 원형 보존을 하고 이쪽 면적 이상의 본인들이 살던 곳에서 대체 서식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적으로 교육을 해나가고 뭔가 그런 녹지를 마련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대체 서식지를 거기 주요한 컨셉으로 갖는 거는 오히려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 도시를 계획하는 부천의 그린 뉴딜 사업. 갈 곳 없어진 멸종 위기종이 새로이 숨 쉴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네, 이제는 2021년입니다. 지자체들은 신년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올 한 해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자원 순환 정책 실현과 지역 경제 회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는 올 한 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자원 순환 정책의 실현을 꼽았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고 자체 쓰레기 처리 기능을 갖추려는 인천시. 이를 위해서는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와 친환경 소각장 건설이 필수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환경특별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영도 가서 살다시피 갈등에 뛰어들어야죠. 들어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건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하고 논의도 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 대응 강화와 지역 경기 회복도 인천시의 올 한 해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인천시는 영종도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이음 캐시백 10%도 유지합니다. 융자 지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인천시는 자가격리자들의 무단 이탈을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불시 점검을 계획했는데요. 자가격리자의 2%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현장 점검반이 불시에 방문해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무단 이탈로 추가 확진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자에게 형사 고발과 함께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인데요. 2일 기준 인천시의 누적 자가격리자는 모두 7만 200명으로 이 중 무단 이탈로 적발된 자가격리자는 134명입니다. 김포시 임시선별검사소 2곳이 2주 더 문을 엽니다. 김포시는 당초 3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던 임시선별검사소 2곳을 오는 17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 임시선별검사소는 종합운동장과 생활체육관에 꾸려져 있으며 종합운동장에서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생활체육관에서는 워킹스루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천 지역 내 오래된 간판들이 새해를 맞아 탈바꿈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시는 4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노후 간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업체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치된 간판이 강풍에 떨어질 위험이 있거나 전기 배선 불량으로 화재 가능성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40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천에서는 지난해에도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업체 28곳이 노후 간판을 교체했습니다. 김포시가 공유 전기 자전거 이용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김포시는 한강 신도시에서 시범 운영하던 공유 전기 자전거를 4일부터 정식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 전기 자전거는 한강 신도시뿐 아니라 사우동과 걸포 북변지구, 풍무동과 양촌 일대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운행 대수도 기존 200대에서 100대가 더 추가됐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이와 별도로 자전거 문화팀을 신설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도울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 푸드마켓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푸드마켓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게 기부식품과 기타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는 2월부터는 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 불편 이용자들에게 신청한 물품을 배달합니다. 지역 푸드마켓의 배달 서비스는 전국 최초인데요. 푸드마켓 기부 참여와 배달 서비스 신청은 각 군구 푸드마켓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올 한 해도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사랑과 신뢰받는 노예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축년 하얀 소띠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또다시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